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벌써 목요일이에요. 9월도 진짜 다 갔네요. 9월 28일. 오늘 뉴스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사실 오전에 일찍 뉴스 짤막하게 읽고 좀 외부의 일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막 어제 막 밖에서 일을 보는데 막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막 죽겠어가지고 어제 사실 오후에 이제 급한 끝내야 되는 일만 딱 끝내놓고 집에 들어가서 거의 막 침대에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하루 종일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겨우 일어나니까 조금 나아서 또 출근해가지고 오늘 오전에 좀 다른 일 좀 보고 오후에 이제 뉴스를 좀 읽습니다. 그랬더니 뉴스 내용이 좀 많네요. 필요한 내용들 몇 곡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예요. 광운대역 주변 자율개발 확대라고 했는데 이걸 꼽은 것은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새로운 정부, 뭐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방식 중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기존에 했던 저이용 저개발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지역 중심지로 개발하는 부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들 중에 하나가 이 광운대역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광운대역 주변 자율개발 확대, 그래서 이건 뭔 소린가 싶어서 봤는데 지도상에서 보시면 이 대상지라고 지금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광운대역 앞쪽에 있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위치가 우리가 이제까지 알았던 데하고 달라요. 조금 더 보면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광운대역이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하는 데가 여기거든요. 이 일대. 사실 제가 지난번에 이 지리상으로 보시면 이 광운대역이지만 이 바로 옆에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이게 장위 뉴타운입니다. 그러니까 장위 재정비 촉진지구예요. 그래서 이제 곧 입주하는 데가 여기가 장위 2구역, 장위 2구역 시공사가 어디더라? 하늘채, 꿈에스 코오롱 하늘채, 그죠? 좀 있으면 입주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여기가 장위 퍼스트 하이, 장위 포레 카운티, 얘네가 이제 장위 5구역, 장위 1구역, 그래가지고, 분양을 작년에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보면, 이제 이 아파트들을 볼 때, 사실 저는 장위 뉴타운 옛날에 볼 때 이 돌고 지역을 기준으로 생각했는데, 이 광운대역을 또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장위 5구역이나 장위 1구역 같은 경우가 또 이렇게 약간 거리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장위역에서 이 광운대역에서 내려와가지고 걸어오면 도보로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리 역세권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장위 뉴타운은 앞으로 이제 분양 나올 데들도 덜어 있고요. 뭐 장위 7구역, 장위 10구역, 그다음 장위 4구역, 뭐 장위 이제 여기 장위 6구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요 바운더리는 이제 아파트로 싹 정비가 되는 블럭들이기 때문에 이 뭐 북서울 꿈의 숲에 대한 어떤 활용도 있지만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하면 그 수혜도 두루 받을 수 있는 이 권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럼 왜 갔냐면 장위 뉴타운 쪽에서 일하시는 사장님이 불러서 뭐 좀 봐달래. 뭐 봐달라고 그랬냐면 요걸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어떠냐고. 보시면 이게 중랑천, 동부간선도로에 있는 중랑천이잖아요. 이게 중랑천변에 이 월계 3호, 4차, 3차 미룡 아파트 여기도 이제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좀 사면 어떻겠냐 물어보시길래 가서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광운대역 뒤편으로 해서 이렇게 이마트도 있고 만들어진 단지니까 그래서 겸사겸사 보러 갔었어요. 보러 갔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개발하는 부지도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그랬는데 자, 이번에 기사에서 보시면 위치가 어디예요? 이쪽이죠. 이쪽. 보시면 대상지라고 되어 있는 데가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요 권역. 그러니까 이 광운대역 앞에 내려와서 이쪽 길은 가보면 조금 그렇게 막 번화하지 않아요. 철길로 딱 막혀 있는 데라서 약간 좀 썰렁한 느낌이 나고 길 앞에 나와서 이 라인들이 이제 사람들 다니는 메인 동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권역에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게 자율개발 확대라고 하는 내용이 결국은 뭐냐면 월계 생활권 중심 지구 단위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광운대 역세권 주변도 정비가 되고 이 주변들이 이런 식으로 과거에 노후한 주거지들 이런 모양에서 탈피해서 이제 아파트들로 정비가 되고 이 역세권 지역들도 일단 고밀 개발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토지의 효용 가치나 이용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주변에 빌딩들이 다 들어서게 되면 이제 기존에 낡은 건물들이 있던 데에도 개발 압력이 생기거나 기존의 도시에서 역할을 수행하던 어떤 건물로서 또는 토지로서 활용되던 그 활용성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하는 모습을 반영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 게 뭐냐면, 이제 용산 같은 경우도, 공공이 갖고 있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나라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땅, 미군 부대의 부지, 나중에 이제 국가가 환수 받아야 될 땅이라든가 아니면 코레일이 안고 있는 땅이라든가 이런 공공이 갖고 있는 땅들 같은 경우 또 민자역사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런 데들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개발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사업 추진하는 주체 자체는 이제 공공이 되는 건데 공공이 가지고 있지 못한 땅들 예를 들자면 이런 땅들이나 이런 땅들 같은 경우도 뭔가 여기만 개발한다고 해서 여기만 개발하고 끝이 아니라 이거 개발하고 맞물려서 이런 데들도 어떤 식으로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을 같이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밀도가 높아지면 그거에 준해서 이쪽도 이거와 연계돼서 충분히 받쳐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광운대 역세권, 광운대 주변에서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월계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 계획 대상지라고 하나 보네요. 요 내용은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을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마 필지별로 허가되는 거, 안 되는 거, 높이는 어디까지 지을 수 있고 아마 그런 내용들을 정했을 겁니다. 땅 같은 경우는 공동 건축이 좋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정했을 텐데 요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 방향성 측면에서는 올 상반기 여름 넘어오는 중에 이제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라고 발표한 거 있잖아요. 그 계획에 보면 아마도 이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지역별로 생활권 계획 좀 보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보지는 못하네요. 사실 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생활권 계획 내용은 지금 좀 잊혀지긴 했는데 제가 PDF 파일로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블로그나 네이버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전문을 이미지로 나눠서 PDF하고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추후에 부동산 TV에도 좀 보실 수 있도록 소개해 놓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기사는 리모델링 기사인데요. 이제 얼마 전에 옥수 극동 아파트 리모델링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기사에 나와서 이번에는 정말 오래전부터 리모델링 얘기가 있었던 동부 이촌동 안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이촌 현대 맨션이란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게 용산구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 용산구에서는 가장 그래도 잘 유명한 용산구 안에서 가장 손꼽히는 주거지역은 바로 이 이촌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강변을 끼고 있는 이촌동에 보면 반포도 가면 이런 식으로 중앙에 도로가 있고 이 북쪽 반포, 남쪽 반포 이렇게 두 개로 나뉘잖아요. 이제 반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길을 중심으로 북쪽 반포, 남쪽 반포 나뉘죠. 그래서 이 북쪽 같은 경우는 한강변 쪽이고, 근데 이 동부 이촌동 그 반대예요. 중앙에 길을 뜨고 밑에 쪽이 한강 쪽이고, 이 위에 쪽이 이제 한강이 아닌 쪽이죠. 근데 이제 이 위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이제 미군 부대, 여기 이제 용산 가족공원이 있고, 박물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미군 게이트가 있는데, 이제 이쪽이 나중에 공원이 될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나뉘어 있는데, 요 남쪽 라인들 같은 경우는 레미안 이촌 첼리투스가 재건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빙고동에 속하는데, 여기도 이제 재건축 얘기가 항상 있는 데고, 한강맨션, 엄청 올 상반기에 조합 설립하고 하면서 뜨거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강변, 한강 삼익 아파트, 왕국맨션 아파트, 이제 요 반도 아파트까지 이런 재건축을 할 수 있을 만한 단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빅 이슈고, 요 뒤편에 이촌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 방식으로서 사업을 좀 추진해 왔었는데, 리모델링으로 방식 자체가 요번에 이제 어느 정도 정해졌나 봐요. 근데 보면 일단 자문을 했나 봐요. 자문을 했고 아직 확정되진 않은 것 같은데 사업 추진 방식 자체는 수직 중축 말 그대로 이 위로 이렇게 더 쌓아 올려서 물량을 늘리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고 수평 중축을 통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늘리는 형태로
좀 사업을 했다 그래요. 수평중측의 모델 자체도 되게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기사 내용에서 보면 기존에 있던 동 옆에다가 라인을 몇 개 더 지어서 총 5개 라인 정도를 더 지어가지고 약 한 97세대, 97가구 정도를 더 물량을 확보해서 뭐 분양을 하거나 하면서 이제 좀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나 봐요. 시공사는 포스코 건설로 2015년에 선정이 돼 있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수평 증축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제 그 리모델링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결정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뭐 이대로 바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용 보니까 뭐 좀 통경축 확보 뭐 이런 측면에서 이대로 픽스가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변화를 줘서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반영을 해야 될지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뭐 구체적인 내부적인 내용은 이제 리모델링 조합 단지하고 상관이 있는 내용이니까 뭐 알아서 정하시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도 수직 중축 또는 수평 중축 방식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촌동 리모델링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아파트 최고 층수는 22층으로 높아지고 가구당 면적이 약 한 평균 15% 정도 늘어나고 세대수도 97가구 늘어난 형태로 리모델링이 된다. 이렇게 한 선도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좀 굉장히 큰 규모의 주목해 볼 만한 리모델링 선도 아파트,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의 기사의 메인 토픽은 아마 이게 아닐까 싶은데, 총 공사비 2.6조 원, 반포1 재건축 수주전, 현대건설이 웃었다는데, 어제 사실 이거 저희 부동산 스터디 카페 오픈 채팅방에 여기 반포 1, 2, 4주구 조합원분도 계셔서 총회 현장 참석하러 가셔가지고 실황 중계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내용은 익히 알고 있었어요. 이제 개표하는 중간에, 현대건설이랑 GS건설이랑 이 개표하는 비율 자체가 몇 대 몇 정도로 나오네요. 지금 이 나오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거의 뭐 현대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이미 어제 언론에 발표되기 전에 이미 그 카톡방에서 카톡을 보시던 분들은 다 사실은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올 지금 하반기 이제 지금 막 시공사 수주전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10만포 15차 같은 경우도 대우랑 롯데랑 붙어서 대우가 먹었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약간 분쟁은 있었지만, 방배 5구역 같은 경우도 최종적으로 결국 이제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이 됐죠. 기존의 프리미엄 사업단 GS, 포스코, 롯데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를 해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로 시공사 선정을 했고, 그러고 보니까 강남권에 시공사 선정하는데 현대건설이 최근에 좀 많이 오네요. 일단 반포 1, 2, 4주구는 현대랑 GS랑 붙었는데, 보신 것처럼 현대가 일단은 먹었어요. 현대가 이겨서 1295대 886으로 한 400표 이상 차이가 나서 현대건설이 시공사가 됐다고 하고, 뭐 이거 관련해서 아무튼 오늘 뉴스는 보면 전부 다 뭐 현대건설 왜 이겼나, 뭐 어쨌나,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3자 입장에서는 왜 이겼나, 그냥 누가 이겼나, 누가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인 거지. 사실 뭐 현대건설이 반포의 제일 가장 메인 블럭이라 할 수 있는 재건축 사업장에 시공사로 선정이 돼서 앞으로 뭐 DH 클래스트라는 이름으로 재건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뭐 그 정도로 알고만 넘어가도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긴 하고요. 그리고 어저께 또 사업시행 인가도 났대요. 이 반포 1, 2, 4주구가. 그래서 이제 사업시행 인가도 받았기 때문에 시공사도 정해졌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인가, 빨리 분양신청하고 관리처분 계획인가 올 연말까지만 접수하면 반포 1, 2, 4주 같은 경우는 무난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기사들은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 피할 수 있을지는 뭐 가봐야겠지만 일단 상황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웠던 게, 이게 엄청나게 조합원들이 이 재건축 사업에 어떤 시공사가 누가 될 건지에 대해서 되게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뭐 83%고, 실제로 이제 이 어느 시공사가 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조합원 2296명 중에 96%인 2193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 당시 현장에도 조합원들이 엄청나게 수요일
인데도 불구하고 일과 시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현장에 참여해서 이 관람을 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어떤 제안을 하는지 듣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엄청난 하나의 이 우리나라 재건축 또는 이제 도시 정비사에 이렇게 기록될 만한 어떤 빅 이벤트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 구반포에 1, 2, 4주구의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시공사가 선정이 됐다. 그래서 이제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 계획인가 접수하고 이제 시공을 할 거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높이 35층 규모의 5,388가구의 아파트로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신길 뉴타운 얘기 좀 할게요. 한국토지신탁 신길 10구역 재건축 맡아. 그래서 한국토지신탁이 서울 신길 10구역 재건축 사업 지정개발자로 선정될 전망이다라는 이제 기사인데요. 자, 이 내용은 신길 뉴타운 얘기를 전에 부동산 이 부동산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길 뉴타운 첫 분양 나올 때 이제 올 첫 분양은 아니고 기존에 신길 뉴타운은 분양이 2개 단지가 있었죠. 신길 11구역 레미안 프레비뉴가 영등포 프레비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길 7구역 에스티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조금 잠잠하다가 올해 신길 뉴타운이 신길 5구역 보라매 SK 뷰가 분양했고 그 다음 신길 12구역 신길 센트럴자이가 분양을 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뭐 신길 9구역이라든가 신길 8구역이라든가 신길 뉴타운 안에 있는 재개발 구역 분양 나올 데들이 많이 있어서 그 내용을 이제 제가 부동산 TV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최고의 투자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근데 짚으면서도 조금 여기는 어떻게 되나 약간 좀 사업이 잘 가지 않는 어떤 그래서 조금 약간 좀 근데 워낙 노후한 건물이라서 사업을 하지는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제 그런 구역이 있는데 여기 바로 신길 10구역이에요. 자, 신길 10구역 위치는 어디냐면 지도에서 보시면 지금 일단 신길 뉴타운에서 제일 가격을 선도해 나가면서 비싼 데가 어딘지 아세요? 요 신풍역 옆에 보면 이렇게 이게 남쪽으로 쭉 배치되어 있는 요 단지 레미안 에스티움 여기가 신길 7구역을 재개발한 곳인데 여기가 가장 시세가 높습니다. 가장 시세가 높은데 신길 10구역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신길 10 재건축 남서울 아파트라고 해서 이 남서울 아파트를 포함한 요 권역이 이제 신길 10구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굉장히 아파트가 오래됐어요. 가보면 막 엄청 낙후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 재건축이 안 되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이 사업 방식 자체를 이제 한국토지신탁에서 신탁업 방식으로 해서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나봐요. 그래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예비 신탁업자로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공동 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신탁업체들을 이제 입찰을 했나 본데 입찰에 한국토지신탁만 참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국토지신탁이랑 주민들이랑 같이 공동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이제 이 지역도 결국은 정비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인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계산기 두들겨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사업이 갈 수 있는 물꼬를 트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보시다시피 신풍역 바로 앞에 초역세권이잖아요. 그래서 좀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도 여기 가보시면 이 신길로라고 되어 있는 이 길 도로변으로 이 앞에는 상가들이 되게 그래도 이 동네에서는 좀 괜찮은 상가들이 상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가들도 좀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일단은 정비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김에 사실 저도 몇 달 전에 실거래가 거래된 거 보고 요새 얼마 정도 거래됐나 좀 찾아봤는데 거래 가격이 안 나오네요. 좀 정보 취합이 덜 된 건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신길 뉴타운 가격들은 다시 한번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작년에 사실 좀 전에 까먹었다. 여기 신길 14구역. 이 신길 뉴타운 아이파크도 작년에 분양했었는데 여기 얘기는 빼먹었네요. 그래서 신길 같은 경우는 해제된 데도 있고 지금 이제 공사가 진행이 돼서 여기 지금 14구역, 12구역, 그 다음에 여기 지금 5구역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진할 때가 여기 9구역 그리고 이쪽에 8구역 이런 데들이 이제 분양 더 나설 거죠. 그 다음에 여기 3구역도 포스코였죠. 여기도 나올 거고
요런 데들은 좀 해제됐어요. 그래서 자, 아무튼 여기 신길 뉴타운 얘기도, 예, 이제 여기 신길 19역도 요번에 그렇게 추진이 된다 보면 되고, 신길 6구역 같은 경우도 뉴스 읽었던 것 같은데, 뭐 주민들 신길 6구역도 나중에 한번 다시 좀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기억에 가물가물해. 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1년 새 강남 아파트를 세 채 산 강남 성형외과 의사, 잠실주공 재건축 산 70대 주부, 국세청 강남 재건축 아파트 구입자 302명 세무조사 착수라는 기사예요. 이 기사가 좀 여러 군데서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유형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강남의 비싼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이 취득을 한 근거를 어떻게 돈을 벌어서 집을 사는데 썼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다 보니까 약간 좀 이 사람의 어떤 여러 개를 산 어떤 권한, 금원 자체가 조금 증빙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신고 소득이 적은데도 아파트 세 채를 32억 원어치 작년부터 올해까지 샀다, 뭐 이런 거 자체도 뭔가 소득 탈루가 있으니까 이렇지 않을까 의심해서 조사를 했다는 거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70대 주부도 잠실주공 아파트 5단지를 15억에 샀다는 얘기는 뭐 자식들이 부모님의 명의로 집을 샀던가, 아니면 또는 뭐 이제 불법으로 증여자금이 들어와서 샀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이런 사례들처럼 이제 이런 좀 돈 흐름, 특히 이제 강남의 부동산을 매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 그래요. 뿐 아니라 뭐 공공택지의 분양권 다운 계약 같은 경우도 포함해서 한 302명 정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싶어서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카드들을 다 쓰고 있는 건데, 이건 일단 또 마찬가지로 수요층에 대해서, 수요층을 줄이기 위해서 뭐 투기지역 지정해서 뭐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서 대출을 압박을 해서 금융에 있는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지 못하게끔 막는 부분들은 최대한 막으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기존에 매수한 사람들 놓고서 니네 돈 온 흐름 부분이 명쾌하지 않으니까 조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국세청 세무조사 합니다라는 이런 압박이 있는 것만으로도 추가적으로 뭐 이 투자를 해서 얼마 더 이득이 날지 모르겠지만 괜히 그런 레이더망에 스스로 걸리고 싶진 않다라고 해서, 결국 이런 부분이 되게 부담스러워서 실제 매수하려는 분들 같은 경우도, 다주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수요가 되게 축소되는, 수요를 압박하는 그런 효과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압박, 이게 이제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여러 언론사를 통해서 지금 이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인기 지역들, 강남이라든가 이런데 지금 뭐 엊그저께 뉴스만 보더라도,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강남의 주요 단지들 재건축이 많으니까 마치 풍선 효과처럼 인기 지역의 새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고가갱신을 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다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던 매수인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위축이 되겠죠. 이거 괜히 잘못 샀다가 괜히 소명하기 힘든 부분에 대한 이거 자금 대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괜히 문제될까봐 아예 안 사고 그냥 머물러 살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게 위축되는 그런 단기적으로는 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막 이 내용 보니까 겁이 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올 가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떨 것 같냐, 폭등할 것 같냐, 오를 것 같냐, 뭐 어쩔 것 같냐, 다들 의견 다양하긴 한데, 저는 일단 좀 지역마다, 지금도 보면 지역마다 좀 결과 상황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막 매수세가 있는 지역도 있지만 없는 지역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호가가 막 쉽게 떨어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은데, 파리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바로 한 달, 두 달 뒤에 이렇게 나타나기는 원래
이 사람들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이 감을 잡기 위해서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 자꾸 얘기 나오는 뭐 신고가 갱신 이런 얘기들 보면서 아 역시 그래 지금 팔 때는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마음 잡는 매도인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역에 따라서 올가을 이후에도 이슈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지지 않고 뭐 더 많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자신하지 못하겠지만 여전히 열기가 많이 있는 지역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그 이후에 겨울이 문제거든요. 11월 달 이제 9월 이제 10월이잖아요. 추석 지나고 나서 12월 1월 이때 가면서 글쎄요, 저는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될까? 겨울 시즌에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항상 탄탄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거래 절벽에 호가 하락하는 물건들이 나오는 지역들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역에 따라 조금 차별화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그래서 뭐 지금 쫓아가서 더 오른 금액이라도 물건을 사야 할까요에 대해서 그럼 사야죠 이런 얘기는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예. 항상 저는 이 겨울의 이 찬바람, 이 심란했던 그 마음들, 예, 그게 저도 되게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서 올 겨울 12월 1월의 분위기는 얼마나 차가울지 그렇지 않을지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신중히 고민하셔서 어떤 팔아야 되거나 사야 되거나 또는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거나 하는 어떤 각자 처해져 있는 입장에서 최대한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서 남의 얘기도 들어보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결정해서 내가 그거에 대한 어떤 이득이든 손실도 감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기왕이면 좀 길게 바라보고 판단하시면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를 영상을 찍는 게 저는 찍으면서 생각해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즐거운 것 같아요. 예, 좀 약간 컨디션 안 좋고 좀 시물에 있다가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부동산 얘기하니까 좋네요. 예, 좋은 것 같고 어제 부동산 별별 수다 때문에 이제 조영준 대표님이랑 녹화를 하고 왔는데 어제는 2개의 꼭지를 녹화를 했는데 다음 주 것까지 추석 이후로 해서 2개의 꼭지 녹화했는데 어제 녹화한 내용들도 또 필요에 따라서는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동산 얘기를 사심 없이 할 수 있는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게 클립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기쁨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항상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기 안 누르셨다면 구독하기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제의 영상 클립들로 주말까지 조금 부동산 TV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